화석연료를 쓰는 그런 교통수단에서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어떤 생활 권역 전체를 조정하겠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을 내디딜기도 힘들 정도의 계단과 노후된 계단 등 위태로운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일대가 확 바뀌지 않겠나라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시사 포커스는 오늘부터 5주간 부산 인구 소멸과 도시구조 변화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획보도 사라지는 부산 미래도시 해법원을 방송합니다.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우리가 부산 인구 문제는 몇 차례 다뤄왔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5차례에 걸쳐서 방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보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서 특히 부산의 도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보도는 15분 도시라고요. 15분 도시는 걸어서 또는 자전거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15분 안에 문화, 의료, 교육 같은 생활 필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난 6월 부산 서구청입니다. 서구 주민과 서구청장, 대학 병원장, 지역 기업인,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300여 명이 구청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15분 도시 비전 투어 현장입니다. 15분 도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은 서구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2가지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구덕 문화공간 숲치유센터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누구나 오기 쉬운 넓은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여 자연 친화형 15분 도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손질이 시급한 계단이 1,800개나 됩니다. 단순히 계단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을 내디딜기도 힘들 정도의 계단과 노후된 계단 등 위태로운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들의 발표를 지켜본 방청객, 즉 정책평가단은 서구의 최우선 과제로 좁고 가파르고 불편한 삼복도로 계단길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15분 도시 비전 투어는 횟수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사구를 시작으로 한 시즌1이 부산 16개 구군 전역을 한 바퀴 돈 뒤 마무리됐고 시즌2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5분 도시는 걸어서 또는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해 15분 안에 문화, 의료, 교육, 복지 등 생활 필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자신의 1호 공약인 15분 도시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다름 아닌 시청사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서와 놀이공간,
유명 화가들의 명화를 미디어 아트로 감상하는 디지털 체험관, 또 VR 체험존과 한쪽 구석엔 카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편안하게 드나들라고 공간 명칭도 들락날락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15분 도시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핵심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운 곳에 다양한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이웃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이 어린이 문화복합센터 이런 것을 부산의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아이들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와서 즐기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15분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앵커 시설들이 될 겁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시 전역에 모두 200개, 2030년까지는 300곳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 당감동과 계금동 일대입니다. 동쪽으론 부산 시민공원이, 북서쪽으론 백양산이 둘러싸 있고 동의대역 등 지하철 2호선 5개 역사가 지납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15분 도시의 첫 번째 시범지역, 이른바 제1차 해피챌린지 생활권으로 정했습니다. 주거지도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주변에 상권도 있고 또 경사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징 이런 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업진의 당감동 당감서로 일대입니다.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당감서로 300m 구간 일대는 폭이 좁고 긴 모양의 선형 공원으로의 변신이 추진 중입니다. 시간당 40대도 안 되는 이 일대 차량 통행량, 4차선 도로치고 넓은 22m 도로폭을 줄이면 차선을 유지하고도 공원 조성이 가능할 거라는 게 부산시의 판단입니다. 한 10초에 한 대꼴로 차량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이긴 합니다. 정방향 공원보다는 선형 공원을 조성을 해서 생활권과 생활권을 걸으면서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면서 격차를 완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이 또한 걸어서 15분 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보행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만큼 차량 소음이 심한 이곳 역시 해피챌린지 사업 대상지입니다.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잇는 백양관문로, 백양대로, 가야대로, 가야고가교가 동서로 오가면서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우선이 돼버린 곳입니다. 해피챌린지 사업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없애버렸던 가야대로 보행로 한 켠을 되살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양측면에 있던 보행 환경, 보행로를 2010년에 자동차 우회전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행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보행로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로, 자전거 길 등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등을 조성해 도시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들락날락 같은 복합 거점 시설을 마련하는데 당감 계금 생활권에만 300억 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5년. 2년 뒤면 부산시가 그리는 15분 도시의 모델이 이 일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15분 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을 62개 소생활권으로 나눠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그중 당감 계금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사구 신평 장림생활권, 사상구의 괴법 감전생활권까지
이렇게 모두 3곳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5분 도시는 보행 중심의 편리한 도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피 챌린지라고 방금 단감 개금 그 생활관에 시작된 걸 보니까 뭐 시작이라서 아직은 뭐 별로 보이는 건 없어도 그래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행 중심이란 겁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탄생하고 또 정책을 시행 중인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분 도시 개념이 처음 시작된 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학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2016년 제안했고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 2020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해 추진 중입니다. 파리시가 설명하는 15분 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15분 안에 학교와 직장, 의료시설 등은 물론이고 운동과 쇼핑, 산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Cities should be designed or redesigned so that within the distance of a 15-minute walk or bike ride,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the essence of what constitutes the urban experience. 파리 외에도 호주 멜버른과 미국 포틀랜드가 20분을, 중국 상하이 15분 등 세계 각국이 이른바 N분 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N분 도시의 공통된 가치는 근거리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이웃 간 연결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그런 교통수단에서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어떤 생활 권역 전체를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으로 15분 생활권을 제시한 이후 대표 생활권 조성까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제주도는 내년 초까지 기본 구상을 만든 뒤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해 15분 도시에 도전합니다. 서울은 30분 보행 일상권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걸어서 30분 안에 일자리와 여가 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올 연말까지 시범 대상지를 정하고 2025년 3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합니다. N분 도시는 압축적인 공간 구조가 특징입니다. N분 거리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 이어 부산 등 국내 일부 도시도 N분, 즉 근거리 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15분 도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컴팩트 시티나 도심융합 특구나 이런 식으로 도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의 현행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N분 도시 관련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 형태와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다시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어떤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개인들의 어떤 삶들, 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압축적이고 밀도 있는 공간 구조는 인구 소멸 위기의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에 직면한 부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밀도,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확보되는 거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15분 도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런 공공 서비스의 이제 균일한 공급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 도심의 슬럼화와 동서 균형 발전, 원도심의 인구 이탈, 이런 난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여건에 맞게 15분, 30분이 되니까 N분 도시라고 하는 네네. 거군요. 굉장히 재밌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소멸 때문에 밀도를 높이고 공간을 압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15분 도시를 부산에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인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쉬운 과제는 절대 아닙니다. 산지가 70%가 넘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에 15분 안에 접근한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도시 기반 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갖춰진 도시입니다. 15분 안에 이런 시설들이 없다고 해서 새로 짓거나 또 기존 공간들을 다 부수고 새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지난 8월의 어느 주말, 부산 진구 개성고등학교 강당입니다. 동양과 동평, 동평여중 등 인근 3개 중학교 학생들과 백양마을 주민 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백양마을 청소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K-팝 춤과 노래, 공연이 이어지고 각종 부스에는 볼거리, 살거리가 넘칩니다. 이날 축제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5년 전 마을 축제에 몇몇 학생들이 무대 공연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주민들이 먼저 학생과 학교 측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축제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걸 보고는 아이들만의 무대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저희 마을 분들이 학교에 얘기를 해서 동네에서 아이들 축제를 열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주로 백양 가족공원에서 열린 축제는 코로나 시국 때는 줌으로도 진행되다 올해 처음 학교 강당을 빌려 진행하게 됐습니다. 날씨 변수가 적고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이 일대에선 학교가 최적지였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보다 백양산 아래, 백양마을로 부르는 게 더 익숙한 이곳 주민들.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주민들이 발로 뛰어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학교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 공간은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게 평생 교육 공간으로 아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교육과 문화적 욕구를 학교 공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이 좀 개방됐으면 좋겠어요. 수영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과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붙어 있고 건물 일부는 운동장 쪽으로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복도와 이어져 있는 2층 대강당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체육 수업 등에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가격 면에서 시설 면에서 거의 주민들한테 만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분 생활권 내에 학교와 직장, 의료, 운동, 문화 등 시설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려면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즉 시설의 복합화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가 대표적 공간입니다. 생활권 내에 학교만큼 고루 분포된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9년 전 지어진 수영 구민체육시설이 그 작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학교 문을 열어 학교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학교 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내놓긴 했습니다.
구도심엔 도심 공동화에 따른 유휴 공간인 학교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농어촌 학교엔 지역 공공, 문화, 복지 기반 시설을 갖추는 등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인데 이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그 학교 운동장 하나를 좀 지혜롭게 같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땅을 세이브할 수 있고 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공원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수평으로 늘어놓고 또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아요. 차량 중심의 도시를 보행 친화 도시로 체질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15분 생활권 시범지구로 선형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단감서로 일대에는 벌써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공원화시켜 놓으면 자동차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일대가 확 바뀌지 않겠나라는 그 기대가 있죠. 도시 전체 면적의 약 70%가 평균 10도 경사지이고 전체 인구의 76.7%가 경사지에 거주하는 부산의 경우 15분 생활권 조성은 특히나 어려운 도전입니다. 2008년 이후 15년 가까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N분 도시, 15분 도시의 가장 핵심이 보행과 대중교통인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삼복도로를 보면 너무 열악하죠. 걷기도 쉽지 않고 수직으로, 그리고 또 대중교통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을 그대로 두고 삼복도로의 15분 도시를 추구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보행 중심, 15분 생활권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도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사업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자칫 벽에 부딪혀 하드웨어 위주의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주민과 학생이 함께 만드는 축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15분 도시라는 게 꽤 괜찮은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고 부산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오는 한계도 있는 거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행정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시민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15분 도시는 인구 감소 또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도 상관성이 높잖아요. 네, 특히 초고령화 또 인구 소멸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산형 15분 도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